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요즘 가장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개인 택시 이걸 제2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직업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는 권순모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은 개인 택시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저는 2017년도 11월 말부터 시작해서요. 네. 저도 지금 한 4년, 만 4년 지나고 이제 횟수로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네. 저 고양시에서 법인 택시에서 법인 택시 운전했습니다. 네. 법인은 몇 년 정도 하셨어요? 99년도부터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오래 했는데 한 17년도까지 했으니까요. 한 18년 정도 했어요. 그러면 개인 택시를 시로부터 받은 건가요? 아니면 양도 양수를 받으신 거예요? 예, 법인 택시 할 때 이제 받으려고. 그때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한 5년 정도, 5년 정도 하시면 받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택시가 안 나오는 횟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현재는 한 20년 하셔도 못 나가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많이 좀 정체돼 있고, 택시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좀 감차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시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하다가 개인 택시 하니까 어떤 점이 좋아요? 자유롭죠. 네. 저는 뭐 어느 한 곳에 이렇게 그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활동적인 그 택시 쪽에 많이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택시 쪽의 그 직업 특성상 좋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뭐 개인 택시를 시로부터 받기 위해서 뭐 일을 계속적으로 했지만 여건이 안 돼서 그래도 좀 자유로운 개인 택시를 좀 하기 위해서 주변의 도움으로 해서 부모님 도움도 좀 받고 해서 매매 구입하게 됐습니다. 개인 택시 번호판 얼마 주고 구입하셨어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는 뭐 가격이 상당히 그 변동이 되게 심했습니다. 한 9천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여건 될 때 제가 살 때 1억 2,500까지 해서 제가 1억 2,500 정도 주고 샀습니다.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간다 그러네요. 네네. 현재 시세는 그 개인 택시 그 양수하시는 분들 그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또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가격이 조금 올라서 지금 현재 한 1억 5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운행하세요? 저는 한 10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일을 또 하다 보니까 그 오전부터 일을 하다가 출근 시간, 바쁜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개인적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주로 또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로 보면은 한 보통 한 10시간 정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월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쪽은 아니고요. 저는 한 중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 400만 원 정도. 월 매출을? 네, 월 매출로 기준으로 해서 한 400 정도 그 이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뭐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자유로운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금액까지는 좀 힘들고요. 아무튼 어디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좀 그 정도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개인 택시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시죠. 장점이요?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유로운 거. 본인이 그 시간을 본인이 활용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런 취미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하면서 같이 병합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하는 시간도 그 본인이 이제 지금 낮에 못했으면 저녁 때 할 수 있고, 오늘 못했으면 내일 또 좀 열심히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시간이 좀 자유로운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상당히 그 정직한 직업입니다. 그 다음에 미터기가 똑같거든요. 어딜 가나 다 똑같기 때문에 본인이 다닐 만큼 부가적으로 그 받을 수 있는, 좀 더 벌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표님이 보시기에 법인 택시나 영업용 화물차 경력 없이 일반 승용차 경력만으로 개인 택시를 하면 뭐 큰 문제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지리적인 부분
부분하고 그다음에 손님 그 대부분이 1차적인 게 지리적인 거죠. 뭐 한 번에 손님이 한 번에 얘기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야간에 할 때는 조금 문제가 좀 생길 수는 있어요. 손님하고 의견 차이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이제 가지를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 술 취하신 분하고 다툼이 많이 벌어지고 하거든요. 근데 낮에 같은 경우는 보통 나 택시 한 지 얼마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손님이 잘 가르쳐 주세요. 길에 대한 이런 부분은 잘 가르쳐 주시니까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서 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리 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택시 쪽에 이런 거를 아는 기간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기간 이후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뭐 야간 운행 같은 경우에 주치자를 손님으로 태웠을 때 그 대처 요령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뭐 좋은 꿀팁을 좀 알려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손님이 하는 얘기가 다 맞다라고 딱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면 손님도 그렇게 뭐 시비를 걸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거든요. 그 뭐 진짜로 악감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좋은 직업을 한두 번 때문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좀 아쉬움이 좀 많이 크죠. 근데 그런 분들도 대처를 잘 하고,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사고 위험에 대한 걸 크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또 대표님의 생각도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글쎄, 택시 운전으로만 해서 사고 나는 경우는 뭐, 방심하는 경우가 가장 크죠. 그리고 이제 택시는 손님도 봐야 되고, 앞에 신호도 봐야 되고, 콜 기계도 봐야 되고, 이 보는 게, 이 주변이 볼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관심이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위험이 상당히 더 높죠. 높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위험 요소가 많은데, 좀 급하지 않은 성격으로 급하게 운전만 안 한다고 하면, 그 가장 큰 택시 쪽에서 가장 큰 사고 나는 부분은 콜을 받고 이제 손님 목적지를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모시려고 빨리 가려고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불법 유턴도 하게 되고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급하게 하지만 않으면 운전을 그렇게 하지만 않게 되면 뭐 사고 위험은 많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정년퇴직하고 개인 택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권해드리고 싶은 왜 그러냐면 이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려워서 저도 물론 어려워서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제 오늘 사회에서 알아주는 이런 경력이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가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운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안정되시니까 연금이 나오고 하시니까 지금 이거는 조급하게 할 이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본인 노력해야 하는 만큼 취미생활 하면서 뭐 얼마든지 하시는 게 저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께서 지금 운행하는 차종은 뭐예요? 지금 저는 소나타, 현대 거 소나타 운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빼셨어요? 차량 가격 그 당시에 제가 17년도에 했는데요. 1,9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영업용은 이제 뭐 세금이나 이런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한 1,8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저 개인 택시 한번 탔더니만 그 여자 또 대표님이 운전하시더라고요. 그 요즘 개인 택시도 여자분들이 좀 양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래요? 버스 쪽에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뭐 많으시고요. 개인 택시 쪽에도 많이 계시죠. 고양시에도 여러 분 계시고. 그 젊은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뭐 개인 택시 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나요? 요즘에는 연령층이 조금 많이 좀 젊어지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린 나이에 택시를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저보다도 더 어린 분들이 많이 지금 진입을 하고 계시고, 네. 본인이 하는 만큼, 노력한 만큼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있어서 또 더 많이 오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젊으신 분들이 뭐 다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금전적인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택시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손해볼 위험도 그렇게 많이 많지 않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좀 많이 있어서 젊으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서 뭐 업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 지금 연령대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51입니다. 아직 젊으시네요. 네, 젊죠. 네. 근데 벌써 택시 경력이 한 20년 넘었죠. 그렇죠. 그 고양시 개인 택시 하기에 여건은 어때요? 여건이요? 좀 여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뭐 물론 뭐 다니시는 만큼 그런 면에서는 괜찮긴 한데 그 흔히들 하는 얘기가 이제 베드타운이라고 해서 잠만 자고 출퇴근은 바빠요. 근데 낮에는 이제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우면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본인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여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도 고양시는 성장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매력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렵죠.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도 어렵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고양시가 특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유동인구나 이런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타 지역보다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서울 같은 경우도 뭐 바로 이제 옆에이기 때문에 출근하고 이제 그 낮에도 운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손님이 많긴 한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못하고요. 한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단점적으로 아쉽죠. 그래도 고양시가 부재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재가 없으면 한 달에 30일이면 다 30일 다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원칙적으로는 뭐 다 해도 무방하긴 한데 본인 건강상 운동도 해야 되고 뭐 개인 일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30일을 다 한다는 거는 좀 힘든 여건이죠. 대표님은 한 달에 며칠 정도 일하세요? 일은 매일 합니다. 하는데 조금씩 일 보기 전에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출근 시간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한 20일에서 25일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요? 5일은 거의 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또 야간에도 일을 하세요? 저녁 때에도 일을 하고요. 내일 일이 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늦게까지, 새벽까지 열심히 또 일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하는 시간은 충분히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시간 정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거의 매일 평균적인 시간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정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시기에 고양시 번호판 값은 앞으로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거 뭐 어떤 분, 제 아는 분들이 사실 분도 있고 파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곤란한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곤란하긴 한데 아무래도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신다고 하면 지금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살 때보다 또 좀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식하다고 똑같아요.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하는 거니까 뭐 어차피 내가 직업으로 한 10년, 20년을 하게 될 경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뭐 그거에 큰 구애를 안 받고 도전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아까 9천, 1억 2,500 얘기하셨잖아요. 9천 대 혹시 망설이다가 1억 2,500대 사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하셨던 분들이 이제 8,500에서 그게 이제 9,000으로 딱 올랐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마음을 드셨던 분이 1억 1,000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 이제 또 좋았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미루다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오를 것 같습니다. 고양시 택시는 한 몇 대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3,000대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2,900대에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900대 정도. 법인은 몇 대나 되나요?
법인이 700대가 조금 넘고요. 개인택시가 한 2,200대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 3대1 정도 되네요. 네, 어디 시든 다른 시도 아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거의 1대3 정도 비율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비율이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앞으로 개인택시를 몇 살까지 할 생각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건강이 허락하면 뭐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한 20년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20년 해봐야 70밖에 안 되잖아요. 70. 요즘 70이면 청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50대는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네. 이제 70 되면, 그래도 90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게 나오면, 뭐 90까지도 가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90까지 하신다는 게 바람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 거의 100세가 넘어간다는 게 뭐 대체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나와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일부만 교체될 것이고 뭐 그렇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사진기가 나왔을 때 화가들은 다 뭐 굶어 죽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분야 따로따로 성장해 그렇죠. 가잖아요. 네. 네, 저도 볼 때 전기차가 앞으로 다 나온다 해도 기존의 디젤이나 가솔린이 다 교체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전기차 30%, 뭐 가솔린 30, 디젤 30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시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이제 초에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들 안 하셨어요. 충전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뭐 신청자가 매우 급증하다 보니까 조기에 바로 지원금이 끝나는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전기차 이런 거나 여건이 아무튼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행할 수 있는 개인택시를 하는 연령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왜 전기차 안 하세요? 글쎄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가격은 높은데 지원하는 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 가격이 좀 적정한 수준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이제 보편화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좀 한번 저는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기차 개인택시 전기차 번호판 값이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차만 다른 거지 번호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번호판 값은 그대로 그 시에 책정된 번호판 가격 그대로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만 뭐 전기차냐 가솔린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개인택시 하시려는 분들한테 뭐 좀 한번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연금으로 뭐 생활하신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뭘 또 새롭게 또 하셔서 도전 또 하셔서 제2의 인생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택시에 그 매력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업종이고요. 뭐 자유롭게 뭐 친구분들하고 뭐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도 하고 많이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택시에 조심해야 될 점과 어려운 점 좀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조심해야 될 점은요. 이게 면허하고 똑같이 면허가 취소되면 개인택시에 대한 부분도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음주나 뭐 그 차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한 것만 안 하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에서 이제 벌점이나 이런 걸로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하시면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점은요? 어려운 점, 글쎄요. 어려운 점은 저는 워낙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 수입이 조금 저는 이제 젊은 나이여서 애도 이제 커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금전적으로 젊은 나이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금액적인 게 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긴 한데 그거 외에는 뭐 딱히 저는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술 취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은 제가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하기 나름이라 그냥 막 웃으면서 하고 뭐 진짜로 막 안 된다고 하면 112 해서 뭐 여성 승객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차문 열어놓고 저는 112 무조건 신고합니다. 그러면 여경들 오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저는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직업이든지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그죠? 예. 네. 네. 그래서 그 요즘 개인 택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진입을 하고 싶은데 정보가 많이 없고 네. 그래서 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인터뷰를 몇 번 하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왜 천천히 다니는지 그 신호 네. 위반하고 그러면 벌점으로 네. 면허 취소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다 그러대요. 그렇죠. 저는 몰랐어요, 네, 네. 사실은요. 그런 부분이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타서 네. 좀 조심 운전하고 뭐 네. 급하다고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네. 해도 그런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네, 네.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래야 하시면 되겠다.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 보상이 네. 일반 보험회사보다는 공제, 저희가 이제 택시 공제 쪽에 하고 네, 있는데 네. 공제하고 좀 약간 좀 보상이나 이런 것도 좀 차이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사고 나서 벌점 올라가고 하는 것보다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좀 아무래도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승객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개인 택시 한 달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 자가용 타고 다니시는 네. 분들 뭐 기름값 내시고 네. 할부금 내고 네. 보험료 들고 뭐 이거 똑같잖아요. 네. 그런 부분 빼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다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 한 달에.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개인택시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또 개인택시를 바라보시는 분을 인터뷰했는데요. 또 댓글에 뭐 개인택시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악플이 달릴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는 좀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정년하시면 어느 정도 연금이 있고 저적인 생활이 되면 개인 택시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생활하는 것으로서는 뭐 최고의 직업이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좀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고양시 택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